4 2 7 8인가? 잘 모르겠어요. 네, 아이글님 시력은 0.4입니다. 네, 작년까지 2.0이었는데 이렇게 시력이 빨리 떨어지다니. 원장님, 시력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독수리안과TV 이동훈, 이진영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어린이 근시와 근시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엔 몇 년 전이랑 비교를 해도 어린 연령에서 근시가 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어린이들 근시 진행 속도가 조금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도 요새 많이 느끼는데 옛날에는 안경 쓰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3, 4학년 때가 많았다고 느껴지면은 요즘에는 14년생들 1, 2학년 때랑 또 유치원생부터 쓰는 아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아이들이 보통은 안경을 바꾸는 횟수, 눈이 나빠지면은 바꾸게 되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고 나빠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진 것 같아요. 앞 시간에 근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선은 근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근시란 무엇인지 설명드리려면은 정상인 정시안부터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정시안은 시력이 1.0 이상 나오는 정상 시력을 뜻합니다. 정시안은 우리 눈을 시력을 본다고 생각을 하면은 보통은 빛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눈의 까만 자, 각막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과하고 수정체라고 하는 렌즈를 통과해서 이쪽 망막이라고 하는 시신경 필름층에 도달을 해야지 우리 뇌에 그 시각이 전달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정시안은 이렇게 딱 들어와서 빛이 이 필름층에 정확하게 위치에 맺히는 걸 뜻하게 되고 이런 경우 아이들은 1.0 이상의 시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룰 이 근시라는 것은 이 초점 자체가 이 망막이라는 필름층에 맺히지 않고 그 앞에 부분에 맺히게 돼가지고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게 되고 가까이 있는 잘 보이게 되는 아이들을 뜻합니다. 보통 눈이 이거보다 길어지게 되면은 더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기 어린이들은 키도 크는 것만큼 눈도 같이 길어지기 때문에 안구 축장 길이가 이제 변화를 하니까 시력이 좋다가도 이제 점점 근시가 되면서 시력이 좀 떨어지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성장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근시가 생기는 이유는 또 뭐가 있나요, 선생님? 자, 근시가 생기는 원인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유전적인 요인인데요. 엄마, 아빠가 근시 때문에 안경을 쓴다, 또 근시가 굉장히 높은 근시다 이러셨다면은 대부분 아이들은 눈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근시가 생긴다고 생각해야 되고 유전적인 요인은 어떻게 개입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요새 아이들 시력 나빠지는 원인은 이 환경적인 요인이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까운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할수록 아이들이 시력이 나빠지는 거는 지금 입증이 돼 있습니다. 가까이 많이 보면 그만큼 아이들이 조절을 많이 하게 되고 눈의 길이가 길어지는 자극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아이들의 근시가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 시국에 애들이 다 가까운 작업들만 많이 하고 야외 활동에 주는 것들이 아이들이 시력이 빨리 나빠지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아이들이 사실 요새는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고 책도 많이 하고 하는 건 좋은 습관이기는 한데 근거리 작업이 늘어나면 이제 그만큼 근시 진행 속도는 좀 촉진시키는 나쁜 영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근시를 우선은 예방하는 방법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적인 측면에서의 예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까운 작업들,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근시 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기의 어린아이들은 근거리 작업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핸드폰, 패드 이런 가까운 거리도 마찬가지고 독서 습관도 바르게 잡아주셔야 되고 아이들의 야외 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시 억제용 안경입니다. 근시 억제용 안경은 이중 초점 안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먼 거리를 볼 때는 일반 안경이고요. 가까이를 볼 때는 돋보기처럼 조절을 덜하게 해주는 도수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볼 때는 조절을 덜하기 때문에 근시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드림 렌즈입니다. 드림 렌즈 무엇인지 궁금해 하실 텐데 우선 드림 렌즈는 아이들이 밤 동안에 끼는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렌즈의 특수성으로 가운데를 좀 누르게 평평하게 생긴 렌즈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근시 있는 친구들의 가운데 각막을 눌러줘서 라섹이나 라식한 것 같은 효과를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낮 동안은 각막이 평평하게 유지가 돼서 시력이 잘 나오게 되고 밤에는 다시 조금 회복을 하고 그래서 밤마다 억제를 해주는 렌즈를 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트로핀 치료입니다. 아트로핀 치료는 아이들의 조절을 억제하는 안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절을 억제해줘서 근시 진행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선생님 말씀하신 이제 근시 억제에 대한 방법 4가지는 첫 번째는 이제 가까운 거 조금 덜 보게 하는 환경적 요인을 조절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중 초점 렌즈라고 하는 이제 안경적인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거라. 그다음에 요새 이제 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치료 중에 하나인 드림 렌즈 그리고 이제 아트로핀 약물 치료 이렇게 4가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근시 억제 치료 중에서 이제 몇 가지 병원에서 하는 중점 치료인 뭐 드림 렌즈랑 최근에 좀 많이 하고 있는 약물 치료 아트로핀 치료에 대해서는 이제 궁금증을 좀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질문해보고 대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림 렌즈에 대한 Q&A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생님은 근시 억제 치료로 드림 렌즈를 언제부터 고려하시나요? 아이마다 다르기는 한데 보통은 유아 때부터 진료를 받던 애인데 얘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벌써 근시가 시작된다. 그런 친구들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겨울방학부터 좀 권유를 드리는 편이에요. 유치부 때 아이들은 사실 협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빨리 진행되는 친구들은 유치부 때도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기는 한데 대부분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그때는 우선은 칠판도 봐야 되고 아이들이 많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조금 어느 정도 협조가 되는 시기라고 판단이 돼서 그때 많이 고려를 하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또 1학년, 2학년 때 이제 더 저학년 때 시력이 나빠지는 친구들인데 도수가 이거는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다 하는 친구들은 보면서 바로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처음 초진을 왔는데 한 3, 4학년 애들 이때 시력이 떨어진다? 이런 친구들은 도수를 봐서 진행이 빠르지는 않다 싶으면 우선은 경과를 보다가 하자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고 아이마다 다르기는 한데 안경 쓰기 싫어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그냥 드림 렌즈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비슷하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보통 우리 흔히 이제 유아 근시라고 부르는 학동기 이전에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생긴 근시는 이제 일반적으로 근시 진행 속도가 좀 빠르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보다 그리고 또 나빠질 시간들이 좀 길게 있다 보니까 최종 근시도가 좀 높을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 최근에 뭐 나온 논문들은 다 보면 조금 조기에 해주는 게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증거 자료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어린 연령이지만 협조가 된다고 하면 이제 추천을 좀 드리는 편이고요. 대신에 이제 좀 늦게 선생님 얘기처럼 고학년이나 이런 친구들 나빠지는 속도가 좀 더디고 뭐 그러면 그때는 사실 선택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안내를 좀 드리죠. 그래서 아이 성향마다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 우리 애 이렇게 어린데 드림 렌즈 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 시기는 부모님도 많이 이렇게 아이 성향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권유를 드리는 거 오히려 어린 친구들을 더 많이 권유를 드리기는 하지만 아이 성향에 우리 애는 너무 겁이 많다, 이거 무서워할 것 같다 그러면 처음에 오히려 트라우마가 생겨버리면 나중에 또 못할 수도 있으니까 아이 성향 보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하는 렌즈다 보니까 고려할 점이 좀 여러 가지가 있네요. 자, 두 번째 질문은 드림 렌즈는 시력 교정이 얼마나 유지가 되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얼마나 유지되죠? 우선은 평균 8시간 정도 수면을 취해준다. 최소 6시간 이상을 자준다 하면은 다음날 시력은 거의 유지됩니다. 거의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낮 동안에 일상생활 가능하고 아이에 따라서는 밤이 되면은 조금 덜 보여요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거는 아이 시력 정도에 따라서나 아니면은 수면 시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혹 예전에는 이제 하루 눌러도 이틀, 3일 정도 잘 보였었는데 뭐 최근에는 그렇게 하루 안 끼면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보통은 유지 시간은 하루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적정 착용 시간은 도수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6시간에서 8시간 그리고 보통 이제 보면은 도수가 낮은 친구들은 사실 조금 쉬어도 어느 정도 풀리는 시간들이 좀 있으니까 늦게까지 시력이 좀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눈의 상태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죠. 도수가 똑같아도 아이 눌리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이 눈 타고난 거에 따라서도 좀 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드림 렌즈는 난시도 교정이 되나요? 난시가 교정이 되나요?
드림 렌즈는 우선은 근시를 억제하는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시를 억제하기도 하고 근시를 교정하는 거이기도 하고요. 난시는 이게 우리 눈의 각막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상이 고르게 안 들어가는 게 난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렌즈도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드림 렌즈의 효과는 가운데를 정확하게 잘 눌러줘야지 시력이 잘 나오는데 난시가 높은 친구들은 렌즈가 중심 유지를 잘 못하고 이탈을 해서 시력이 잘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아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난시까지는 그래도 렌즈가 가운데를 잘 눌러주면서 난시 교정 효과도 좀 나타내기는 하는데 3디옵터 이상의 고도 난시들은 저희가 드림 렌즈를 추천은 안 드립니다. 물론 난시 특수용 드림 렌즈가 있기는 한데 그것도 고도 난시에서는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아이 상태에 따라서 좀 결정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난시는 뭐 사실 피팅할 때 이제 우리가 진료실에서는 가운데 잘 있는 것 같다가도 이제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경과 관찰 했을 때 보면 센터가 잘 유지 안 돼 있고 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꽤 있거든요. 그러면 드림 렌즈 같은 경우는 중심 유지가 잘 안 되면 이제 시력도 교정이 잘 안 되고 합병증 빈도가 좀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 난시가 높은 경우는 아예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고도 난시의 경우에는 렌즈를 좀 맞추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고 좀 힘든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알러지가 요새 많이 있죠. 알러지가 있는데 드림 렌즈 가능한가요? 사실 알러지 있는 애들 드림 렌즈를 못한다 그러면 대다수의 아이들이 못하는 경우가 많죠. 알러지 있는 친구들 다 드림 렌즈 가능합니다. 물론 너무 심한 알러지는 좀 힘들죠. 아토피도 심하고 봄철 각결막염 있는 애들은 뭐 너무 심하면 사실 렌즈를 추천을 저희가 안 드리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겪는 알러지라면 안약으로 조절을 하면서 드림 렌즈 충분히 가능한 경우가 많고요. 보통 알러지는 계절성으로 나타나는 친구들이 많아서 가장 심한 계절에는 조금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면은 잠깐씩 쉬어가면서 하기도 하고 대부분은 안약으로 잘 유지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대개는 알러지 잘 유지되는데 저는 예전에 그 친구 몇 명이 좀 많지는 않지만 그 렌즈를 했는데 알러지가 그 다음날 자꾸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결막이 좀 자꾸 붓거나 충혈되어도 너무 심해지고 그래서 한번 중단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알러지가 대부분은 컨트롤이 잘 되지만 이제 간혹 가다가 조절이 안 되는 알러지 같은 경우에는 렌즈를 좀 착용시키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드물지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간혹 있어요. 드림 렌즈와 각막 두께에 대한 질문인데요. 렌즈를 오래 끼면 각막이 얇아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수술이 안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라고 질문이 왔는데 우선 렌즈는 오래 착용하면 대부분 각막이 얇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맞는 얘기인데 특별한 부작용이 생기고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 한은 그 얇아지는 정도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들 저희가 측정을 해봐도 렌즈를 한참 몇 년 동안 끼던 아이들 나중에 측정을 해봐도 문제될 정도의 각막이 얇아지는 친구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우선 오히려 엄마들이 각막이 두께가 많이 얇아져서 우리 나중에 수술 못하게 되면 어떡해요? 난 드림 렌즈 못하겠어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렌즈를 저희가 하는 목적은 근시 진행을 억제를 해줘서 너무 초기 근시로 조금 억제를 해주는 상태에서 고도 근시가 되는 거를 막고자 하는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도 근시가 돼서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죠. 고도 근시가 되면은 각막을 그만큼 더 많이 깎아줘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각막 두께를 갖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깎아야 된다면은 그게 안 돼가지고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각막 두께가 얇아져서 수술을 못한다기보다는 고도 근시가 돼서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선 드림 렌즈가 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력 교정술 하기 전에 이제 검사 오시는 걸 보면은 드림 렌즈의 착용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는 그야말로 이제 근시도가 최종 근시도가 너무 높아져서 각막을 교정해야 되는 상대적 교정량이 너무 많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수술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교정도를 낮추려면 어찌 보면은 드림 렌즈가 근시 억제 효과가 있으니까 그게 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드림 렌즈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드림 렌즈 장점은 제가 생각하는 건 안경을 안 써도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요새 마스크 쓰면서 안경 쓰기들도 다들 힘들어해요. 마스크 때문에 김서리고 불편해가지고. 근데 드림 렌즈를 끼게 되면 낮 동안에 맨눈으로 다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체육하는 남자아이들, 외모에 신경 쓰는 여자아이들 드림 렌즈 장점은 그 점에서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아무래도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 시력이 나빠지는 게 훨씬 덜해지는
있으니까 그 점에서 장점 두 번째가 있겠고요. 단점으로는 처음에 적응하기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프트 렌즈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죠? 하드 렌즈예요. 그래서 낄 때 어린애들 끼면서 막 처음에 울고불고 하는 친구들, 적응 힘든 친구들 많은데 보통 끼다 보면 잘 끼더라고요. 금세 아이들이 자면서 끼는 거라서 실제로는 외래에서는 막 울고불고 해도 집에 가서는 잘 끼고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적응하는 게 힘들다는 게 단점 같고요. 엄마 손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잠도 자는데도 설치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챙기는 것도 힘들고 또 렌즈 자면서 끼는 거다 보니까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감염 요인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큰일 나니까 세척도 관리도 정말 철저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렌즈다 보니까 우리가 안경은 사실 쓰고 벗고 잘 볼 때 쓰고 그냥 벗으면 되고 하는 편리함이 있는 대신에 렌즈는 관리를 자칫 잘못하면 컨택트 렌즈가 가질 수 있는 부작용을 다 생길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혹시는 각막염이라든지 상처라든지 결막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을 좀 유발할 수도 있는 요소가 있으니까 관리적인 면에서는 드림 렌즈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번째 근시 억제 치료인 아트로핀에 대한 질문글입니다. 아트로핀은 어떤 약인가요? 아트로핀은 사실은 안과 영역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써오던 강한 조절 마비제 중에 하나고요. 이제 산동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산동제로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조절 마비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멀리를 보고 이제 가까운 거를 볼 때 렌즈, 수정체라고 하는 우리 눈의 자연 렌즈가 원거리를 볼 때는 렌즈가 좀 얇아졌다가 가까운 거를 볼 때는 이제 두꺼워지면서 가까운 거를 보게 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조절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조절 마비니까 두꺼워지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리가 잘 보이지 않게 되고 산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동공이 좀 커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이제 눈동자 안에 검은 동자 부분에 동공 부분이 커져서 빛의 양이 좀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산동제는 사실은 눈이 조금 부실 수는 있게 되죠. 그래서 안과에서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썼던 약인데 이제 최근에 조금 더 빈도가 높게 근시 억제 치료로 사용되고 있는 약물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아트로핀의 근시 억제 효과는 어떤가요?입니다. 아트로핀 근시 억제에 대한 그 연구는 대규모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2년 동안 1% 아트로핀을 사용한 군과 안약을 사용하지 않은 군에서 근시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를 이제 보았더니 대조군, 그러니까 안약을 쓰지 않은 군에서는 이렇게 가파른 속도로 이제 근시가 좀 진행이 되면 1% 아트로핀을 사용하는 군에서는 완만한 속도로 이제 근시가 떨어져서 유의미하게 근시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좀 보았는데요. 문제는 이제 1% 아트로핀 안약을 사용하다 보니까 1% 아트로핀은 사실 이제 농도가 좀 높기 때문에 조절 마비 기능이 강하니까 가까운 거를 전혀 볼 수가 없고 이제 동공이 산동되어 있기 때문에 빛에 민감해서 빛을 보기가 어려운 이제 부작용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구는 농도를 좀 낮춰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농도는 0.01%, 0.1%, 0.5% 이제 이렇게 세 군에 대한 연구를 다시 시작을 해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2년간을 보니까 유의미하게 이 근시가 진행되는 속도들이 대조군에 비해서 그 전 퍼센티지에서 전부 다 감소되는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안정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농도가 낮은 희석을 한 0.01%가 가장 부작용이 적고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있는 아트로핀은 0.01% 100분의 1 희석을 한 아트로핀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효과적인 측면에 안약들을 일단 쓰니까 효과는 분명히 좋은데요. 약들을 끊어봤더니 보시면 이제 속도가 빠른 속도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 퍼센테이지에서 동일하고 사실은 농도를 높게 썼던 것군에서 조금 더 가파르게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걸 우리가 리바운드 현상이라고 합니다. 약물을 쓰다가 갑자기 끊게 되니까 시력이 나빠지는 속도가 약간 가속화되는 건데 다시 사용을 했더니 다시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로핀은 이제 보시면 사용하는 시간 동안에는 분명히 근시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끊어버리게 되는 경우 리바운드가 좀 생길 수 있는 걸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케줄을 잘 정해서 근시 억제 치료를 종결할 때도 천천히 좀 끊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트로핀 문의하실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아트로핀 안전할까요?죠. 아이들 쓰는 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가장 불안해하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안전할까요? 일단은 약물이 이제 1% 아트로핀을 쓴다라고 하면 이제 물론 이제 안약이 사실 눈을 통해서 전신에 흡수되는 그 비율이 이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전신 부작용이 아주 높게 발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1% 아트로핀을 쓴다라고 하면은 이 약은 자율신경계 약이기 때문에 전신 부작용으로 뭐 심계 항진 같은 것도 좀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눈의 국소 부작용이 이제 너무 크니까요. 빛도 부시고 가까운 곳도 보이지가 않고 하니까 1% 아트로핀을 쓰는 데는 조금 이제 불편감이 많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근에 사용하는 약물들은 다 희석한 약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장 많이 쓰는 거는 0.01%고, 그리고 이제 조금 근시 진행이 빠르다 그러면 이제 농도를 좀 높여 쓰기도 하는데, 0.01%에서는 국소 부작용, 그러니까 눈부심이라든지 가까운 거 잘 안 보이는 것도 굉장히 좀 최소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전신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안전 0.01% 약물, 이렇게 희석한 약물들은 좀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이제 0.16% 안약이 이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약들을 희석해서 쓰다 보니까 좀 제조를 해서 써야 됐다고 하면 지금 이제 처방을 좀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0.16%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좀 쓰던 농도보다는 사실 조금 높게 나온 거라서, 물론 효과적인 면에서는 농도가 높으니까 그만큼 근시 진행을 좀 억제할 수 있는 거는 효과적인 면에서 조금 더 좋을 수는 있는데요. 이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약을 쓰실 때 안약 한 방울을 넣고 뭐 한 5분 있다가 10분 있다가 인공눈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조금 이렇게 자체적으로 희석을 해서 좀 쓴다든지, 아니면 날짜를 뭐 홀수짝순날 해서 한눈 한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쓴다든지 해서 하는 방법들을 지금 시행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트로핀 치료, 드림 렌즈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을까요? 많이 물어보시죠. 어떤 게 더 나은지. 근데 저는 사실 개별 치료는 뭐 보고는 뭐 아트로핀 같은 경우에는 50% 근시 억제, 뭐 드림 렌즈는 33에서 42% 뭐 이렇게 보고들은 좀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단독 사용일 때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고, 뭐 드림 렌즈든 아트로핀이든 이제 근시가 매우 빠르게 진행하는 친구들, 이제 어린 연령에서 시작을 했거나 고도근시 과거력이, 그 가족력이 있다든지 그런 친구들은 나빠지는 속도가 워낙 좀 빠르니까 사실 두 가지를 해도 조금 효과가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독 효과는 크게 차이는 모르겠고요. 이제 그렇게 빨리 나빠지는 친구들, 드림 렌즈를 해도 빨리 나빠지는 친구들한테 아트로핀 병용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좀 의미 있게 그 나빠지는 속도가 좀 감소가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오늘은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근시 억제 치료인 드림 렌즈와 아트로핀 치료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근시 억제 치료인 드림 렌즈, 아트로핀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집에서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들 관리, 우선은 가까운 거 많이 안 보게끔 근거리 작업 줄이기, 그리고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먼 산 보기, 오랜 시간 작업하지 않기 근거리 작업, 그리고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고 야외 활동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상 독수리안과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색했네요. 아, 네.